석 달 정도 고기를 구우면 불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뉴스 밑장의 MC 김수민의 이 독재 네. 이런 것도 빨리 바꿔줘야 됩니다. 맞아요. 지금 네. 통풍 걸렸다는 또 소문이 소식도, 있어서 소문도 네. 있고 네. 지난 방송에서 결혼설도 네. 내가 음모론으로 제시했지. 근데 연애를 안 하는데 뭐 결혼을 어떻게 해요? 알 수 없지 그건. 우리가 뒤에서 뭐 하고 있는지 사진을 찍고 다니는지 말이야. 네, 오늘은 김순의 뉴스 밑장이 아닌 천이의 뉴스 밑장으로. 천이. 천이. 2000으로 할까? 2000으로 하죠. 길원? 창길? 영창? 뭐래도 이상하네. 오늘은 새로운 MC 이창원과 천연길과 이창원 둘이 이끌어가는 뉴스 밑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특급 게스트를 또 하나 모셨죠. 그렇죠. 네,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사랑한 정치인 노회찬 2편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현재 위원장님 네. 지금 됐나? 위원 지금 되셨어요? 정의당 전국위원회 당선됐습니다. 위원으로. 네, 그러면 단독 후보에서 찬반 투표에서 당선됐습니다. 역사상 이현재 위원이 처음으로 당선을 해보는 선거였던 것 같네요. 아니죠.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위원장. 선거 진보신당 대구시당 없었잖아 위원장. 그때는. 그때 선거는 있었어요. 선거했었어요. 네, 선거는 했어요. 어찌됐건 축하드리고요. 네. 오늘은 노회찬 우리가 사랑했던 정치인 2편 네. 노회찬을 기리는 특급 게스트로 김수민 씨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뭐 어디 가나 뭐 세 명이서 해먹는 거지 뭐. 제가 빠지니까 안 되는군요. 이게 대화가 만담처럼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너무 어색하게 제가 못 견디고 더 이상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는데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카레빵맨 김수민입니다. 카레빵. 무슨 뜻이에요? 호빵맨. 호빵맨 영화 아시나요? 만화? 만화. 네. 노회찬 의원의 별명이었잖아. 그렇죠. 호빵맨이. 호빵맨 노회찬의 대학생 팬클럽이라고 음. 하는 팬클럽이 있었어요. 대학생들 대학생 팬클럽. 예, 그 팬클럽의 초대 팬클럽 장이 카레빵맨. 이었는데 카레빵맨은 이제 포빵맨에 나오는 캐릭터예요. 네네. 막 카레를 막 네, 토해냅니다. 네. 그렇죠. 예, 그게 누구랑 닮지 않았습니까? 막 독서를 뱉고 막 토해내고 막 리플 달고 막 바로 제가 카레빵맨이라고 호빵맨 노회찬의 대학생 팬클럽 개설자. 그럼 만든 사람. 예, 그리고 이제 초대 클럽장. 초대 클럽장. 그러면 장을 하셨네요. 아 그렇구나. 네. 클럽은 어디 있었던 거예요? 뭐 싸이. 싸이에. 그 회원도 많지도 않아. 왜냐하면 이제 민주노동당은 당원 직선제를 택한 정당이거든요. 네. 어차피 당원만 투표권이 있고 대학생 당원을 조직해야 되는데 아니 대학생은 자주파 NL이라고 네. 불리는 쪽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 이래저래 다 긁어 모아도 그러니까 다 함께라고 있었거든요. 예, 그 팀 말고 네. 거기는 우리랑 안 친했으니까 안 친한 정도가 아니었죠. 뭐 옛날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다 모아 놓으면은 100명이 안 돼요. 이래저래 긁어 모아도 대학생만 해서 예, 그때 회원도 별로 되지도 않았고 네. 저도 이제 딴 데서 원래 알던 사람들이 이렇게 긁어가지고 아마 대구 사람도 몇 명 있을 거예요. 예, 지금 대구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제가 만들었죠. 그러면 싸이월드 클럽을 만들면서 노회찬 의원을 처음 이렇게 네. 알게 되고 만나게 된 건가요? 바로 만나게 됐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처음 만난 게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언제지? 저녁 내 이현재 위원장 보고 질문했던 때는 잠깐 처음 노회찬 효과인가 이것이? 노회찬과 대화해본 것도 처음인 언제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늦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회찬을 위해서 일을 시작하고 나서도 얼굴을 보고 일을 하고 이런 적이 그러니까 같이 대면하고 얘기를 했던 적이 별로 없고 아마 그거는 제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을 좁혀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2006년이면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이 되고 네, 의원이 되고. 의원이 됐고 네. 이미 뭐 방송 토론이나 이런 곳에서 네. 되게 화려하게 데뷔를 한 정치인이었고 그렇죠. 이제 김수민 씨는 거기에 이제 그러면 반해가지고 그 팬클럽을 만들고 일단 제가 그랬던 거예요? 2004년에 군대에 있었거든요. 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와 제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마침 그날 금요일이었을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됐을 때. 그때 저는 열린우리당 지지자라고 보기는 어려웠었어요. 이미 노무현 지지자이긴 했고. 그때도 네. 나 사실 그때는 이라크 했고. 파병 때문에 조금 마음이 달아나고 있었어요. 요즘에는 내가 이라크 파병을 노무현 대통령이 왜 했는지 반은 알 것 같아요. 근데 반은 안다는 거는 나머지 반을 절대 모르는 거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내가 탄핵을 보고 한나라당이 막 박근혜 웃고 있고 네. 민주당이 얼빠진 모습 네. 그리고 친구 따라 똥짐지고 장에 가는 자민련 네. 이거 무슨 쿠데타도 아니고 실제로 이부영 의원이 국회 경위한테 들려나가면서 이게 쿠데타야 했었거든요. 근데 네. 사실 쿠데타는 아니지 탄핵이. 예, 비교할 건 아닌데 그래도 닮아 보여서 내가 그때 파출소 전경이었거든요. 마침 비번이었어요 그날. 난 내내 마음 안 좋았고 그날 아침 뭐 머리 깎으러 갔다가 아줌마들이 노무현 다 욕하고 있는 거야. 대통령 탄핵 직전인데. 네.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통과되고 그날 저녁에 뉴스를 보다가 땅을 치면서 네. 울고 말았어요. 네. 땅을 치면서. 땅을 슬퍼서 치면서. 우는 게 아니라 화가 나서. 예, 파출소에서. 파출소 2층 혼자 방에 있을 때. 예. 남몰래 참고 진짜 하루 내내 참았거든. PC방에서 내가 분노를 터뜨릴 수 있나. 미용실에서 그 아줌마들한테 이럴 수 있나. 파출소장은 또 내 속도 모르고 아직 탄핵 안 됐어? 몇 시간 전에. 근데 그 파출소장이 탄핵 통과되고 나서 네. 완전 입을 다물었습니다. 안 될 줄 알았던 거야. 정말. 정치인들 쇼 하는구만 이렇게 생각했던 그러니까 거예요. 탄핵이라는 절차 자체를 네. 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잖아. 그렇죠. 탄핵이라는 말이 네. 나온 게 그때 처음이었던 것 같아. 또 국민들이 탄핵이란 말 자체를 잘 네. 몰랐잖아요.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나라 망했고 국민들 상당수가 탄핵을 지지할 거라는 그때 조선일보에서 조사했는데 반반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파출소로 팩스가 들어와.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당사 경계 강화. 그리고 제가 횡성에 있었거든요. 네. 횡성 하천변에 촛불 시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횡성 군에. 강원도 행성에서. 예, 예. 게임이 끝난 거였어. 예, 근데 문제는 제가 걱정했던 거는 민주노동당이 피해를 입을까봐 빨려 들어가 버려서 그 표가 그 당시에 그 네. 군대 입대하기 전까지는 네. 민주노동당 당원이셨어요. 아니었어요. 당원 지지자, 아니었고. 그러니까 나는 그때 열린우리당 지지자도 아니었고 네. 민주노동당 지지자도 아니었어요. 탄핵 기점에 때는 네. 그때 거의 뭐 짬뽕 반 짜장 반이었는데 근데 2003년에 내가 네. 경찰 복무하면서 그 치안 현장 돌아다니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했던 안티조선이나 이런 것들이 네. 이 집 농민들이나 빈민들 버림받은 노인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 그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건 민생 정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렴풋하게 민주노동당에 좀 끌리고 있었죠. 네. 그러다가 탄핵을 만난 거였는데 민주노동당 걱정이 되더라고. 이거 그래도 이번에 원내 진출할 수도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지키려고 표가 다 쏠려서 네. 민노당이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때 와 노회찬이 등판했어요. 아하. 그날 나는 주간 근무라서 네. 야간에 또 심야 토론을 볼 수 있었지. 그 다음 날 또 주간 근무였고. 그 의경 좋네. TV 오. 뭐 마음대로 보고 그러니까 미용실도 10시 되면 원래 TV 꺼야 다 되는데. 끄고 자야 되는데. 그게 2년 내내 그렇지 않습니다. 좋아. 돌고 정경대 들어갔다가 무슨 미용실 가서 아줌마들 아니 어떻게 어떻게 여자를 보나 군대에서. 톨게이트에도 가서 검문 검색도 하고 정경대 들어가기도 하고 돌면서 군생활을 했거든요. 제 군생활도 좀 이상합니다. 약간. 그래가지고 와 근데 노회찬 의원이 옛날부터 TV 토론 나갔어요. 대표자로. 네. 네. 노회찬 사무총장 시절에. 근데 썩 재밌지 않았거든. 처음에 나올 때는 2000년 초반 2000년대에는 썩 재밌지 않았는데 그날 이 양반이 그 아까 뭐 고기 불판하고 네. 그건 저도 봤어요. 예. 그 라이브로. 그리고 그게 KBS뿐만 아니라 바로 뒤에 MBC에도 나갑니다. 아. 예, 그게 약간 헷갈려 어느 때 나왔는지는 근데 KBS가 먼저 심야 토론이 먼저였던 것 같고. 그날 장난 아니었어요. 뭐 열린우리당한테도 얘기해 지갑 주운 거 아니냐고 반납해라 파출소에 신고해라. 정말 아니, 현란한 혀드리블을 하시죠. 내가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됐을 때 비분 관계 그 다음에는 한나라당이 오히려 엿을 먹는 방향으로 가니까 네. 그때는 또 이제 일어서는데 또 한편은 불안함. 진보정당은 하는 불안함이 있었는데 그걸 다 해소시켜줬어요. 노회찬 의원이 등판해서. 예, 근데 2004년인데 네. 2006년에 팬클럽을 만든 거는 2년 격차가 있잖아. 그럼 2005년으로 넘어갈게요. 2005년에
이것도 노무현 대통령에 얽혀 있네. 노무현 대통령이 연정 제안을 합니다. 네, 대연정. 대연정. 소연정이 먼저였어요, 사실. 예, 노무현 대통령이 소연정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대연정으로 꺾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래요. 대연정부터 얘기하는 사람은 사입입니다. 소연정을 먼저 시도하는데 소연정은 사실 작은 정당하고 거래를 해서 장관 자리도 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독일 네. 같으면. 근데 정책을 좀 많이 들어줘야 돼. 소수 정당이 갖고 있는 지분보다 더 많은 걸 줘야 됩니다. 네. 근데 민노당, 민주당은 고민했었대요. 김종인이 그때 나서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하는 대신에 민주당이 이거였을 거야. 호남을 우리한테 달라. 넘겨줘 호남은 네. 그냥 요거였던 것 같고 민노당도 연정 대상으로 거론이 됐었거든요. 말이 흘러나왔는데 난리가 났어요 민노당이. 네. 안 돼! 그치. 맞아. 안 된다고 미쳤냐고. 그러면서 NLPD 양쪽에서 다 들고 일어난 거야. 나는 NL은 옛날에 그 김대중 대통령을 비판적 지지하던 네. 자기들 당 안 만들고. 네. 근데 막상 민노당을 만들고 다수파가 돼버렸어요 NL이. 네. 그러니까 그냥 이 당에서 다수파면 그만이지. 굳이 연정 같은 걸 왜 해?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 PD는 원래 김대중 노무현 세력하고 안 친했기 때문에 네. 당의 독자성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근데 노회찬 의원 혼자. 근데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때. 난 민노당 입당을 미루고 있었는데 네. 조건부 연정을 제시하는 게 어떤가. 결과적으로 연정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네. 일단 조건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조건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받으면 땡큐지. 예. 우리의 그 꿈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받으면 국민들한테 보셨죠? 이래서 우리가 안 맞습니다. 민노당을 왜 따로 하냐? 여기서 이유가 나왔습니다. 설명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 혼자 생각했어요. 선거제도 개혁, 비정규직 문제, 네. 이 두 가지, 1, 2순위. 그 다음에 3순위, 4순위 더 갈 수 있다면 이라크 파병. 네. 요걸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거꾸로 던지자라고 내가 생각을 했어요. 내 친구한테도 왜 이걸 못하냐 민노당이. 근데 노회찬 의원이 그걸 합니다. 노회찬 의원이 그걸 했어요. 아마 하루 이틀 간격이었을 거야. 내가 생각한 다음 날이었나? 7월 초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제 생일쯤에 민주노동당 입당 원서를 내죠. 근데 삐딱해가지고 솔직히 당원이 아니고 당우로 냈어요. 아. 진짜 좀 삐딱합니다. 그렇게 해서 민노당에 가입을 했고 그게 노회찬 의원 때문에 가입하게 된 거예요. 예, 그분이 활약 때문에. 그다음에 입당을 하고 나서 그 팬클럽도 만들고. 네. 팬클럽은 또 당원들 한번 모여서 얘기를 해봤죠. 믿을 만한 주변 사람들. 누구를 대선 후보로 2007년에 내세울 거냐. 네. 예, 그때 논의를 해본 결과 조금 갈려 주변에서. 심상정 또 몇 명 있었어요. 네. 근데 권영길은 거의 없었어요. 내 주변에. 당원 아닌 사람조차도. 그만하실 때 되지 않았냐. 네. 어떤 분은 불출마해야 된다. 2007년 대선 때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았어요. 뭐 나이 많다고 그냥 나가라 그러면 어떡해. 그리고 권영길 의원 또 막 국회의원 처음 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서 은퇴시켜야 된다. 자진 은퇴가 아니라 네. 경선에서 이겨드려야 된다. 예, 그래서 물러나시고 그 다음에 창원에 다시 가셔서 재선하시는 게 맞다. 네. 그리고 나중에 국회의장 되시는 게 맞다. 난 그렇게 봤어요. 권영길 그분도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더 존경스러운 분인데 대통령은 아니라고 봤거든. 그래서 권영길 국회의장, 노회찬 대통령, 심상정 국무총리 이렇게 나는 본 거죠. 예, 그러면서 난 그때 진짜로 노회찬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잘하면 될 수도 있겠다. 노무현 대통령 인기 그렇게 좋지 않았고 네. 민주당도 부서져 내리고 있었는데 천하 3분지계를 만들어서 야 이거 하나갑이 했던 그 사자 필승론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약간 비슷한데 저는 3자 박근혜, 손학규, 노회찬 이렇게 나오면 노회찬이 대통령 될 수도 있다. 예, 왜냐하면 구도가 오른쪽으로 조금 밀어내면서 민노당이 커지는 구도잖아요. 네. 근데 그때 박근혜가 아닌 MB가 등장했죠. 그리고 손학규가 아닌 네, 정동영이 후보가 됐고 노회찬이 아닌 그렇구나 이제 깨달았어. 아 그렇구나. 내가 완전 틀렸네. 김수민의 두뇌의 3분지계가 일어나 버렸네. 아, 내가 돌겠네. 이제 깨달았네. 네, 이로써 김수민의 외교부 장관의 꿈은 물 건너가고. 나 외교부 장관 꿈 아닌데? 아니 뭐 제가 혼자 내피셜로 생각해봤어요. 아, 내가 꿈을 꾸고 있다고 한 거. 네, 그러니까 그 아니야. 권영길이 나 의장을 하고 그 심상정 거기서. 국무총리를 하면 나의 자리는 외교부 장관 아니야, 자리 아니야. 정도 되지 않을까. 국정원 기조실장.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예.
그때 제 주변에서 민노당이 정권 잡으면 김수민이 국정원 기조실장이라고. 야, 그 예. 제 주변에서 나왔던 얘기. 김수민이 의외로 실리적이네. 외교부 장관 나 포함해서 영어 못해. 그러니까 청문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다 까발려져. 국정원 당시의 기조실장 정문에 필요 없거든. 예, 그리고 국정기조실장은 웬만하면 계속 가요. 문제. 아니야. 김수민- 예. 서동만 교수 네. 고인이 되셨죠. 그분 국정원 기조실장 하다가 돌아가신 겁니다. 사실 그분이 고영구 원장하고 사이가 나쁜 게 아니었는데 네. 국정원에 같이 들어가면서 틀어졌어요. 그러면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기조실장이 좋은 자리만 아니, 아니야. 김수민 씨는 이정현처럼 청와대 보고서 바꿔 이거 이정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충성, 기자들한테 충성. 아이 선배님 왜 그러는 거야? 이러고 계속 악플 달고 막 기사 이거 뭐야? 계속 막 리플 그러다가 달고. 정권을 위기로 몰아넣고. 그래서 제가 노회찬 의원을 계속 거듭되는 국면마다 노회찬 의원이 나서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노회찬 팬클럽을 만들었고 근데 팬클럽이 뭐 규모도 없고 뭐 그리고 나도 사람 많이 못 모으고 내가 사람 많이 못 모으는 사람이거든요. 내 시의원 할 때도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가 나 시의원 낙선할 때 재선 도전했을 때 낙선했는데 기분이 왜 좋았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갑자기 길거리에서 아저씨들 막 40대 허름한 행색의 일용직 아저씨들 나한테 반갑다고 막 울라 그러고 이러니까 난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근데 내가 4년 동안 의정 활동할 땐 그 사람들 한 번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평소에 내가 주변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팬클럽 할 때도 내가 주변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물려줬어요. 얼마 안 돼서 예, 팬클럽 창단 정도 하고 창단 준비를 내가 한 거지. 사실상 준비위원장에 가까워요. 내가 준비위원장 같은 건 많이 해봤어 살면서. 근데 노회찬 캠프 쪽에서 저를 눈여겨 보신 거예요. 제가 노회찬 대선 국면에서 예, 대선 국면 그러니까 2007년 초에 네. 예, 딱 들어갈 때 제가 딱 치고 나가면서 아무하고도 상의 안 했어. 어떤 사람은 내 뒤에 노회찬이 있고 조종하는 줄 알아. 나 아무하고도 상의 안 하고 내가 레디앙 이런 데 글 쓰고 했었어요. 그리고 글 반응이 좋고 노회찬을 정말 잘 설명한다. 심지어 노회찬의 노회찬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노회찬 제곱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캠프에 발탁이 됩니다. 제가. 발탁이 됐는데 또 몇 달 미뤄지더라고요. 그 보통 민노당 경선을 2007년 5월인가 6월에 하기로 했었어요. 네. 그리고 민노당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당시 다른 정당보다 제일 빨리 경선을 하는 게 맞습니다. 후보를 그렇죠. 빨리 그렇죠. 굳혀놔야 돼요. 네. 뭐 뒤에 하고 웃기는 얘기예요. 우리는 한나라당보다 열린우리당보다 빨리 뽑아야 된다 주장을 했는데 근데 그리고 그때 여론조사에서 당내 여론조사입니다. 노회찬 의원이 권영길 의원보다 더 많이 나오는 기적적인 결과가 벌어져요. 판세가 대충 4-4-2 정도로 네. 심상정 2, 권영길 노회찬 4-4. 이거는 예상 밖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노회찬 처음 도울 때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했는데 1등 할 수도 있다. 네. 근데 3등 할 수도 있다. 노회찬은 정파세가 약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그 시점에 여론조사 할 때까지는 네. 아직까지 뭐 당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정파가 어떤 쪽으로 선택을 해야겠다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예, 맞아요.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원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여론조사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감도 붙고 하면서 빨리 경선을 치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노회찬 캠프는 2007년 3월 11일에 87인 선언이라고 해서 87년 체제를 넘어서자. 예. 제7공화국 70하고는 조금 뒤에 네. 나와요. 87년 체제부터 먼저 나오는데 87년 체제를 넘어서자면서 87인 선언 모집을 해요. 87년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예. 근데 제가 아는 어떤 형은 87년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네. 87년에 초등학교 제가 1학년 1학년이었죠. 그 형이랑 동갑이시네 이창호 씨가. 그 형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반에서 원래 임명제였대요 반장이. 근데 그 형이 뭘 알고 초등학교 1학년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직선으로 뽑기 시작했는데 우리 반 또 직선으로 뽑아야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지가 반장 된 거예요. 아닌데 87년 1학년은 반장을 뽑나? 1학년 때 뽑아요. 저는 뽑았어요. 반장 뽑긴 뽑아요? 한데 1학년 2학기 때 뽑아요. 모르겠네. 2학기 때 뽑아. 1학기 때는 아니 1학기 때 뽑나? 반장 뽑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2학기 때 뽑아. 나는 2학년 그랬어. 때 2학년 때 뽑았던 건 제 기억이 나고. 저는 1학년 아니, 1학기 때 학교마다 뽑았어. 다르겠지. 그랬겠지. 1학기 때? 네. 1학년 1학기 때? 그럼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니야? 아유 3월 달에 우리들은 1학년 다 배우고 나서 4월 달에 반장을 뽑았어요. 이게 모델이 달라. 그렇네요. 그러니까 중학교 가면 또
바로 첫 주에 뽑지 않잖아. 이게 그렇죠. 텀을 둬요. 네. 주죠. 이게 희한해. 근데 학교마다 달랐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형은 그래가지고 그때 그렇게 됐다고. 네. 야 정말 야. 87년 선언에 정치 신동이네. 네. 그 정도 이야기. 그리고 나는 뭐 무슨 이유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넣은 거야. 일단 넣은 건데 캠프에서 학생 대표로 본 거야 나를 일단. 대학생 대표로. 대학생 예, 대표. 예, 대표자 지지자로서. 그래서 내가 노회찬 의원이랑 한 컷의 사진이 들어간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지지선. 왜냐하면 할 때? 노회찬 의원이 나중에 대학생 캠프 활동가들하고 밥을 먹는데 내가 네. 그 자리를 빠집니다. 어, 이유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밥이 맛이 없었던 거예요. 밥이 맛이 없는지 어떻게 알아? 여자친구 만나러 갔나? 그때 여자친구랑 깨져가지고 엄청 심하게 방황했었던. 그러니까 내가 노회찬 캠프 들어가면서 여자친구랑 깨졌어요. 아하. 그것도 내 생일날. 어허. 어허. 2007년 7월 10일에 자꾸 7월 10일 내 생일하고 노회찬 의원하고 자꾸 연관이 되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87인 선언 하면서 그렇죠. 그럼 처음 만난 거야? 아니 그때 만나서 대화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진에만 먼발치에? 들어갔고. 근데 아. 하필이면 내가 노회찬 의원 바로 뒤에 서 있었나 하다 보니까 노회찬 의원이 훨씬 더 작아 보였겠네요. 이게 잘못 썼네. 키가 작아 보이고. 네. 그 내가 그 뒤에 서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박수 이렇게 치고 있고 이게 출마 선언이었던 병풍이네 거죠. 병풍. 그렇지 노회찬의 병풍을 했었죠. 근데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경선에 권영길 의원 쪽하고 심상정 의원 쪽이 미루는 거예요. 네. 미루자고. 그리고 당내 파벌들도 좀 미루자 분위기라서 네. 노회찬 의원이 이걸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회찬 의원은 안 그래도 경선 방식을 거슬렀어. 당내 다수파 주장을. 당내 다수파는 민중경선제라고 해서 민주노총 전농조합원들 네. 네. 하고 같이 하자 네. 했거든요. 노회찬 의원이 무조건 집니다. 그러면 노회찬 의원은 그나마 당원 직선을 하든가 아니면 네. 아예 완전히 여론조사식으로 여론조사. 해버리거나 이러면 이겨. 난 장담합니다. 그때 민노당 당원들이 모른 척하거나 무식했거나 이래서 몰랐는데 그때 노회찬이 그 대중적 인기 제일 좋았고 지지층 내에서도 인기 제일 좋았어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어서 당원 직선제하고 소위 민중경선제 두 가지가 남겨진 건데 민중경선제 거부했죠. 노회찬 의원이. 네. 그래서 당원 직선제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그 직선 이제 일정을 뒤로 못 당긴다고 고집 피울 수 없잖아요. 네. 노회찬 의원이. 그래서 결국에 경선이 8월에 시작해서 9월에 끝나는 것으로 대폭 늦춰지는데 한나라당이 8월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일정이. 그리고 열린우리당도 아니었지. 거기도 뭐 이래저래 개차방이었 진짜. 마지막은 대통합 민주신당인가 그거야? 대통합 민주신당. 네. 뭐 이름이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중도통합민주당이랬다가 뭐 김한길이 나갔다가 뭐 갑자기 이인재가 들어오니 많이 조순영. 들락날락? 예, 아이고. 개판이야 진짜. 한나라당이 제일 질서정연했어. 그랬지. 이명박 대 박근혜. 그리고 박근혜 치고 나서 제일 치열했고. 저 승복합니다. 박근혜 깨끗 뭐지? 뭐 인정합니다. 이러면서 그때 박근혜의 명언. BBK는 누구의 회사인가? 그랬는데 그때- 민노당 경선이 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사이에 낑기냐고 그것도 한나라당보다 왜 늦냐고 이건 당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결정이 내려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술을 먹고 집에 가는 길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이유 한 가지 더 있었어. 그날 낮에 내가 학교 안에서 연극을 보는데 창작극이었어요. 연극이 너무 좋은 거야. 대학 나하고 동갑인 학생이 만든 거예요. 네. 난 뭐 했나? 저 사람은 저걸 하는 동안에 집에 가는 길에 핸드폰을 박살내버립니다. 성질 진짜 더럽다. 지금 여러분들 그 게시판에 있는 그 성질머리가 원래 저 성질이에요. 네. 그래 뭐 그렇게 이해하세요. 내가 핸드폰 안 던지려고 리플을 단 거야. 핸드폰 내가 바꾼 지 얼마 안 됐거든. 그래 바꾼 지 얼마 안 됐어. 나 요즘 보면 내가 참았으면 핸드폰 박살냈어. 그 왜 평경장이 나 좀 봐주세요. 봐주쇼. 평경장이 저 타짜 보면 저 고니한테 그 손가락 자르라 이거 얘기하잖아. 네. 그거 똑같아. 손가락 잘라야 돼. 그거 하지 않으면 계속 리플 달 거예요. 휴대폰을 그냥 던졌어요. 그냥 이렇게. 땅바닥에. 땅바닥에. 그러니까 어디 허공에 던지면 누가 맞잖아요. 그 땅바닥에 집에 가는 길에 에이씨 땅바닥에 하면서 네, 네. 푹 그냥. 두 가지지. 그러니까 당을 뭘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난 민노당에서 너무 화가 났던 게 파대 파로 화가 난 게 아니라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당을 희생시키는 갉아먹는 사람들이 2004년 총선 때 민노당이 제일 잘 나갔던 이유는 그래도 조금씩 맞아 떨어졌던 그렇지.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씩 양보하고 어느 선까지 하고 노회찬은 또 8번까지 밀려났다가 자력으로 당의 지지를 높여서 자기가 당선되잖아. 네.
이게 다 맞아떨어. 그리고 김종필이 나가야 되고 얼마나 아름다워. 통쾌하죠, 사실. 네. 맞아떨어지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떨어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되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20대 한 중반에 김수민 씨가 네. 민주노동당이라고 하는 이 정당을 되게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느낌이 방금 맞아요. 들었어요. 네,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진짜 사랑했다. 이게 웬만큼 그냥 뭐 자기 어떤 그냥 출세나 이해나 그런 걸로 이렇게 뭐 가입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첫사랑 같은 느낌이었겠다. 나는 개혁 국민정당하고는 조금 달랐어요. 난 첫 번째가 개혁당 유시민 씨가 있어. 나 유시민 씨랑 2002년 대선 2002년 대선 개표 방송 같이 봤어. 같은 방에서. 그리고 나 노무현 대통령 봤어 그때. 그때 또 이렇게 네. 박수 치고 하는 왜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이 그렇죠. 개혁당 당사였습니다. 네, 네. 그때 나 그렇죠. 노무현이랑 하이파이브 했어. 그거 잊고 있었다. 내가 잊고 있었는데. 하이파이브. 방송 제목 나왔다. 노무현과 하이파이브. 노회찬 특집인데. 괜찮아. 대중들이 이런 걸 좋아해. 나는 장사꾼이니까. 야, 이거 방송이 어디로 내가 사이 잡았어. 내 마음이야. 내가 오야야. 그러고 보니까 내가 실제로 본 정치인이 노무현 몇 번 봤고 노무현을 한 번 본 게 아니었구나. 내가 한 번 봤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본 게 내가 취임식도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3번은 본 거다. 뭐 가까이서는 멀리서 포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내가 민중 총궐기 때 네. 2015년 2차 네, 1차 때 네. 백남기 농민 쓰러지고 네. 2차 때 문재인 대통령이 나왔거든요. 네. 내가 녹색당 깃발 아래 있는데 갑자기 녹색당 애들이 없어졌어. 어디 갔어? 내가 오른쪽으로 싹 돌아봤는데 내 바로 옆에 문재인 대통령이 서 있는 거야. 녹색당은 역시 좌파입니다. 민주당 왼쪽에 있는 거지.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종걸 원내대표하고 네. 민주 네, 갑자기 그랬죠. 녹색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파란색 사람들이 다 온 거야. 근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눈이 마주치진 않았어요. 내가 노무현 대통령하고 눈이 마주친 적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눈이 마주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옆에 돌아봤는데 진짜 사람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문재인 대통령은. 선해 보여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나도 실제로 아니야 한번 봤는데. 선한 게 아니라 순해 보여. 그게 순해 보여. 네, 진짜. 순해 보이고 좋은 사람 같이 보여. 노무현 대통령은 덤덤해 보여. 정말 덤덤해. 하이파이브 하면서도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약간 울고 왜냐하면 손이 너무 그러니까 하이파이브를 왜 했냐면 악수를 하다가 손이 너무 아파서 약간 찡그리고 계셨어요. 근데 내가 처음에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뽑을 때 네. 그때 내가 처음 봤거든. 노무현을 실물로 이렇게 청년 지지자들이 뭐 들고 있는데 걸어오다가 권양숙 부인하고 걸어오다가 마주쳤어요. 근데 청년 지지자들이 이렇게 쓰고 있는 피켓을 보는데 칭찬도 안 해주고 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러지도 않아. 아무 말도 없어.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그냥 피켓을. 의외였어요. 되게 막 사람이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엄청 컸. 이거 없어. 실제로 이송편 박사도 그런 얘기하는데 네. 칭찬을 안 했다고. 그래. 거의 안 했다고. 그리고 나 김대중 대통령도 우연히 본 적 있거든요. 그때가 이제 내가 민노당 당원일 때인데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전 대통령이 돼버려서 네. 뭐 그렇게 밉지도 않고 싫지도 않아. 그리고 난 솔직히 경상도 사람으로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있습니다. 빚을 졌다는 네, 마음. 그래서 내가 노무현 대통령 때는 분향소를 찾지는 않았어요. 네. 장례식만 갔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는 내가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고 싶어서 갔죠. 그 경상도 사람으로서의 미안함 때문에. 근데 김대중 대통령도 내가 우연히 봤는데 나는 김대중 대통령이 거기 오는지도 몰랐어. 그냥 우리 학교였는데 학교 대강당 네. 동아리연합회실이었거든요. 막 천방지축 돌아다니는데 오씨 뭐야 갑자기 김대중이 저기 또 병풍이 쳐져 있고 병풍 사이로 김대중이 지나가는 거야. 뒤에 정세균, 김근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쩔이야. 씨, 김대중 와 나 타임머신 타고 무슨 역사 현장에 온 줄 알았어. 네. 그리고 사람이 온화해. 정말 온화한데 온화한 기운이 졸라 강렬하게 뻗치는 거야. 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김대중 노무현과 달리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어쩌다가 본 거니까 뭐 모르겠고 근데 노회찬은 그래도 약간 동지 같다는 생각이 사람 들었어요. 같고. 예. 그래서 개혁당 때는 와 나도 이런 거 해본다 이런 심정이었다면 민주노동당 때는 사랑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녹색당 하면서 녹색당을 사랑하진 않았어. 그냥 편했어요. 녹색당 되게 편해. 내가 녹색당 당원 모임 가서 기분 나빠서 집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보신당 때는 여기까지구나 라고 생각했고 근데 민노당은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나 NL 사람들을 두 가지 마음이 있었지. NL하고도 어쨌든 해야겠다. 네. 근데 언젠가 이 당을 깰 거다.
나 솔직히 언젠가 이 당을 깬다고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 왜냐하면 이대로는 안 된다. 그리고 NL 솔직히 종북은 아니더라도 친북이잖아. 네. 그리고 민주주의가 내가 봤을 때 미안합니다.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 NL 분들이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에는 좀 미달해요. 그래서 저분들하고 같이 집권을 할 수는 없다.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다. 등록금 깎아달라고 운동하고 그리고 나도 평택 미군기지 투쟁할 수 있다. 네. 근데 저분들하고 같이 일은 못하겠다. 집권은 못한다. 집권 못하고 심지어는 선거도 못할 것 같다는. 그래서 노회찬이 후보로 나가야 된다. 노회찬이 후보로 나가면 NL은 우리를 돕지 않을 것이고 네. 그걸 기점으로 해서 당을 깰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휴대폰 개통하고 노회찬 그러면서 내가 노회찬 의원씨라고 한 달인가 두 달 연락이 끊깁니다. 핸드폰이 없으니까.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리고 끊겨도 돼. 왜냐하면 경선이 늦춰졌거든. 경선이 늦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첫 출근한 게 2007년 7월 초인데 10월 내 생일 즈음에서 그때 노회찬 의원이 X파일로 기소가 돼요. 아하. 기소가 5월에 됩니다. 근데 이상한 게 2007년 5월이에요. 기소가 되기 직전에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리얼미터에서 노회찬이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에 이어서 4등을 합니다. 정동영, 김근태, 전정배 다 제친 거야 노회찬이. 근데 만약에 X파일로 기소된 걸로 그거를 국민들이 알고 여론조사했으면 더 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정표 때문에. 네. 그리고 이번에는 노무현이 안티조선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듯이 노회찬이 삼성이랑 싸웠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나온다고. 근데 여론조사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노회찬이. 그리고 한겨레 이런 진보 언론에서도 노회찬을 오히려 덜 다루기 시작해요. 그때 노회찬 의원을 덜 다루거나 안 다룰 때 그 김수민 평론가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민주당 도와주려고 노회찬 죽이는 거죠. 난 그거 뻔히 알고 있었죠. 근데 그럼 같은 당내에서라도 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경선을 늦춰버렸고 노회찬 의원이 첫 재판 네. 2007년 7월 초에 첫 네. 재판 할 때에 제가 첫 재판 같이 나가면서 캠프에 첫 출근을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상황실 업무를 맡게 되죠. 각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네. 그리고 또 본격적인 또 출정식, 발대식, 선본 발대식을 하는데 네. 거기에 사람 불러 모아야 되는데 이제 전화 홍보팀이 따로 있어요. 근데 네. 그 사람들은 당원들이나 이쪽으로 전화를 보내고 저는 각 지역의 당협위원장들한테 네. 전화를 하면서 체크를 해야 돼. 동그라미, 네모, 뭐, 세모. 올 건가 안 올 건가. 그리고 반응들 이거 어떻게 하냐. 겉으로만 좋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문제는 그때 NL 계열이 어떤 후보를 지지할 건지를 결정을 안 한 상태였어요. 그때는 안 했죠. 그래서 노회찬 후보 쪽은 NL 중에서 인천연합을 좀 잡으려고 했어요. 지금의 윤소아 이정미 의원이 네. 있는 인천연합을 잡으려고 했고 아니면은 인천연합이라도 자유투표를 좀 하게 해달라. 그래서 NL이 지지 방침을 못 정하게 네. 뭐 해달라. 이게 또 NL 또 안에 많아. 맞아요. 그래서 이게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중에는 NL이 결정을 합니다. 이게 시점이 나도 가물가물하네. 7월 말이었나? 7월 20일부터인가 네. 이제 경선이 시작이 되면서 경선 시작 직전에 직전에 네. 한 2, 3일 전인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당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침이 늦게 내려오니까 당원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이 세 명의 후보를 다들 개별적으로 눈여겨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이 나오고도 당시 인천연합 쪽 영향을 받던 당원들, 대구 지역 당원들은 그냥 노회찬을 찍은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네. 아, 그게 그나마 늦게 내려와가지고. 네, 늦게 내려와서. 이현재 씨가 잘해가지고 대구에서 노회찬 표가 나온 게 아니고. 아, 뭐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이현재 당시 시당 위원장이 정파와 관련해서 굳이 따지지 않고 시당 운영을 네, 했기 네, 때문에. 네. 예. 뭐 이현재 훌륭한 정치인이에요. 저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1편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아, 그때 요것만 더 이야기하면 당시 시당의 상근자들 구성을 보면 왜 이현재 위원장이 좀 훌륭했는지 알 수 있는 게 상근자 가운데 이후에 녹색당에 합류하는 팀들도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또 인천연합 쪽 팀도 있었고 그리고 진정추 쪽도 있었고 당시 학생위원회를 운영했는데 학생위원회는 우리가 속칭 경기동부라고 그렇죠. 부르는 어. 쪽이 주축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이랑 같이 당을 운영을 잘 해왔어요. 맞습니다. 탕평이네요. 네. 네, 나름 탕평이 됐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또 NL도 정리가 안 돼가지고 NL 내에서도 난리 났었어요. 권영길을 밀자 네. 아니면 뭐 생판 다른 사람을 들고 와서 밀자 뭐 이건 복잡해서 얘기 안 할게요. 근데 결국에는 권영길을 미는 것으로 그렇죠. 전부가 NL 전부가
애누리 없이 네. 예, 그렇게 결정을 내려버리면서 그러면은 이제 거기다가 권영길 의원이 원래 갖고 있는 국민파, 민주노총 국민파라고 하는 정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평등파 중에서도, 그러니까 자주파, 평등파 이분법으로 치자면 평등파 중에서도 일부는 민주노총 국민파에 붙어요. 네. 그래서 자주파와 국민파를 떨어뜨리려고. 그러면 민노당 내에서 자주파를 40 몇 % 안에 묶을 수 있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각종 작전이 난무하고 있는 거야. 나도 이제 깨달았네. 나만 순진하게 여러분 우리가 대선을 잘 치르려면 가장 표를 많이 얻을 수 있고 삼성과 맞서 싸웠던 노회찬을 내보내야 됩니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사랑했다니까. 음. 그만 느껴져. 그리고 민노당에는 분명히 정파 소속이 없는 당원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네. 네. 그분들이 손을 들어주면 분명히 우리는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박근혜 손학규 노회찬으로 가면 노회찬이 35%의 득표로 칠레 아엔데처럼 당선될 수 있다. 제가 실제로 제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캠프에서. 네. 아엔데 스코어란 말을 만들어내요. 제가. 예, 우리가 대통령 될 수도 있다고. 근데 와 그 보고서 읽은 분이 날 비웃지 않더라. 수석 보좌관이 네. 비웃지 않고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여러 표현들이 노회찬 의원한테 전달이 됩니다. 아 나는 저 사자 필승론 계속 생각난다. 아, 나는 삼자라니까. 그러니까 한화갑도 비슷한 생각이거든. 예, 한화갑의 목소리는 이 정도입니다. 나 하나값이 얼마 전에 길 가다 봤다. 요새 생각인데 뭐 하시나? 사실 이게 운동권 내의 생각이잖아요. 네. 외부에서 저는 사실 단 한 번도 이게 운동권 사실 근처에 가본 적도 없고 그냥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판은 그냥 누가 어떻게든 되든지 그냥 저 한나라당의 그 본선 이명박 박근혜의 예선이 그냥 본선으로 다 인식이 되고 있었던 그리고 그런 그러면 시대잖아. 이창원 대표는 이명박하고 박근혜 중에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이명박이 이길 거라고 저는 봤어요. 이기는 건 이명박이 이길 거라고 봤는데 네. 솔직히 말하면 내심 박근혜보다는 이명박이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당시엔 했었어요. 굳이 둘이 비교하면 굳이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마음상 독재자의 딸.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라는 사람은 아니 그러니까 이명박은 사실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당선에 기여한 게 독재자의 딸이라고 자기 입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사람들 내리 남아. 나는 독재자의 딸도 있지만 이명박은 어. 그래도 어. 자기 컨텐츠가 있는 사람이었어. 박근혜도 있어요. 박근혜 굳이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음. 나는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대통령 나는 이게 어릴 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는 정치인은 전문인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도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치를 했던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명박은 정치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명박이 그나마 좀 낫다라고 생각했던 건 그나마 그 양반은 처음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로 자기 컨텐츠를 가지고 정치인 그러니까 대통령 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컨텐츠의 능력을 다들 속았는 거지만 그래도 둘이 굳이 비교하자면 난 이명박이 조금 낫다라고 봤던 거지. 저는 그때 뭐 그런 건 알 수 있고. 박근혜가 그 당시에 한나라당에서 대선 후보가 꼭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러니까 그래야 이게 좀 진보 쪽이 이길 수 있다. 아니요, 그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는 어떻게든 박정희의 유산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한 번은 대통령을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럴 거면 이명박 거쳐서 박근혜 이렇게 두 번 연달아 가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가 먼저 하게 되면 이명박은 그 다음에 못 하거든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으면 이명박 그렇죠. 죽였을 거예요. 네. 그리고 여성 대통령이 어쨌든 조금 더 빨리 나오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명박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반면에 그러니까 개발주의 시대로 돌아가는 반면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뭔가 드러나는 표상이라도 저는 바뀌는 게 있다. 그리고 박정희의 유산을 최대한 빨리 끝내자. 예. 이 모든 것은 손학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손학규가 끝까지 버텼으면 한나라당이 계속 있었으면 이명박 표를 깨가지고 그렇지. 박근혜가 먹고. 대통령 후보로 되고 대통령까지도 될 수도 있는데 내가 만약에 그때 구도를 박근혜 대 노회찬으로 만들면 될 수 있다니까. 그게 나는 진짜 내가 어린 나이였지만 구도 자체를 뒤집어 엎으려고 생각했었어요. 이명박이 이대로 당선 안 그리고 나는 세상 이치에 밝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명박 안 될 것 같았어. 그리고 이명박은 노회찬 캠프랑 이명박 캠프가 같은 빌딩을 씁니다. 용산 빌딩이라고 여의도에 네. 예, 이명박 현수막 대형 현수막 걸려 있었는데 하루는 없어졌어 현수막이. 그래서 캠프 식구들한테 물었죠.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비바람에 날려갔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이명박의 낙선 징조다. 삼국지 삼국지 너무 많이 봤어. 나도 방금 생각했는데 삼국지 너무 많이 봤어. 그 내가 그 캠프에서 사실 정두원 씨 네, 얼마 전에 네, 돌아가신 네, 네, 네. 정두원 씨도 봤었어요. 그리고 나 엘리베이터에서 단둘이 있었던 적도 있어요. 악수하셨어요? 어? 악수. 무슨 악수야? 서로 이렇게 네, 완전 평행선으로. 있었지. 저는 누군지도 몰랐을 건데 뭐 김수민 뭐 그렇지. 근데 마침 두 명만 남은 적도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 우연하게. 근데 그때 표정은 최근에 돌아가시기 전에 정두원 씨하고 달랐어요. 그랬겠죠. 아주 돕기가 어려웠고 네, 그랬겠지. 조금 무서웠어요. 제가 뒤에서 한 대 치고 싶을 정도였어요. 너무 나는 지지 않잖아. 네. 소위 말하면 당시에 한나라당에서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평가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정두원 또 이명박 곁에서 워낙 세던 시절이었어요. 그렇죠. 나중에 네. 이상득한테 밀려갖고 이제 네. 당선되고 나서 문제였지. 그렇죠. 그 나도 그 양반이 시점까지는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사실 대선의 설계자이기도 해요. 네. 정도원 의원은 그 정도로 이제 굉장한 어떤 탑에 있다가 한순간에 그냥 떨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자신의 미스가 아니라 단순 내부 권력 투쟁에서 정말 어이없이 깨져버리는. 네. 그러고 나서는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정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심지어는 그러니까 공천을 못 받기까지 해버리면서 그냥 정치 인생도 쓸쓸하게 끝이 나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명박이 현대가 사장이었던 사실을 잠시 잊어버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심보다 피가 진하다. 피가 지나. 아. 왜 그 이상득은 코롱인데 회사도 다른데. 이거 하여튼 그러니까 어디까지 정돈 얘기했죠? 얘기 조금 더 하면, 그러니까 TV에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네. 행복해 보이지가 않았던 것 같아. 이 사람이 얼굴이. 맞아요. 유시민하고 반대야. 그러니까. 유시민은 정치에서 노연한 평론가의 홀가분함을 만끽했다면 네. 정두원은 편하지 않았던 거야. 나는 못 모르고 정두원 씨 보고 야, 저 사람 이제 편하겠다. 그리고 진보 보수 양쪽에서 다 좋아하잖아. 네. 근데 항상 뭐 노래를 불러도 힘이 없고 처량하고 뭐 그렇겠죠 뭐. 그러니까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 양반이 정치 끝나고 나서 상실감이 너무 컸던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시민, 정청래, 정두원 세 명이 똑같이 비슷하게 TV에 막 나와가지고 정치 평론하고 있는데 네. 유시민은 정말 자기가 스스로 내려가지고 자 그 길을 걸으니까 편하게 보이고 네. 정청래는 TV에 나오는 걸 활용해서 어떻게든 다시 제기를 하려고 하는 정치인이고 정도는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생계도 아니고 좀 그런 느낌이었거든. 그러니까 뭐랄까 진짜 표정이 항상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정도원까지 또 가버렸지만. 근데 막상 노회찬 의원을 자주 볼 일은 많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어쨌든 간에 나는 지역을 챙겨야 됐고 이렇게 행사까지 행사를 7월 17일에 했나? 그러니까 제7공화국이라는 것을 네. 노회찬 재연절에 했어요. 예. 맞아요. 그게 서울 올림픽 그 강서구에 있는 88체육관인데 네. 당시 김선동 사무총장 나중에 최루탄 네. 터뜨리는 김선동 사무총장이 잠실 올림픽 경기장으로 사무총장이라서 공식 초청했는데 안 오는 거야. 네. 알고 봤더니 그 장례 그 신장식 변호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장례에서 사회를 보시다가 우리 김선동 총장님은 잠실 88 체육관으로 가셨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다 웃고 막 그리고 이제 막 그때 노정렬 씨 네. 개그맨 와서 개그맨. 예, 네. 행사하는데 성대모사 하는데 나보다 못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성대모사를 해야겠다고 그때 결심을 했고 그리고 노회찬 의원한테는 저 또 웃겨야 된다 사람이 좀. 그리고 진짜 강인하고 투쟁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웃긴다. 네. 유머가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노회찬 의원한테. 그래서 나도 좀 흉내 좀 내보고 하는 건데 노회찬 의원이 내 말을 받아간 적이 있어요. 내가 써준 거를. 오. 그때 심상정 의원이 권영길은 민주노동당의 과거, 노회찬은 민주노동당의 현재, 이 심상정이 민주노동당의 미래입니다. 이랬거든요. 막 치고 나온 거야 그걸로.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후발주자라서 부담도 없어. 막 치고 나가 막 찔러. 그리고 심상정 후보도 솔직히 NL에 기울거렸습니다. 그리고 NL 통일 방안하고 거의 비슷한 거네. 네. 노회찬 의원은 오히려 통일 방안 냈는데 NL한테 더 공격받았어. 네. 그리고 권영길 의원 또 노회찬 공격하면서 노회찬 의원의 통일 방안에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원칙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노회찬 의원이 그럼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지 뭐 체코슬로바키아랑 통일합니까? 난 너무 웃겨가지고 그때.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심상정이잖아. 네. 내가 한 판 떠요. 심상정 쪽 선수랑 한 판 뜹니다. 뭘로 뜨냐면 심상정 통일 방안. 심상정 지금 연방이랑 연합 개념 헷갈리고 있다고. 내 말이 맞았어. 대학교 3학년짜리한테 연방이랑 연합 개념 헷갈린다고 지적받았어요. 예, 내가 이겼지. 내가 이겼다. 예, 그 다음에 심상정의 저 레토릭.
과거, 현재, 미래 이거 네. 깨줘야겠다. 내가 보고서에 씁니다. 지금은 현재다. 지금은 현재다. 나중에 해라. 심상정 나중에 해라. 실제로 그 말을 합니다. 노회찬 의원이. 근데 약간 미스테리는 그 보고서는 제가 노회찬 의원한테 직접 제출한 건 아니거든요. 네. 수석 보좌관한테 제출한 건데 그게 전달이 돼가지고 그걸 보고 노회찬이 요걸로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 둘이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아요. 나는 솔직히 옛날에는 전자이기를 바랬지. 내가 보고서에 올린 게 노회찬 의원이 받아줬다.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후자였다면 더 아름다웠다. 네. 그래서 더 사실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하고 노회찬 의원이 무슨 상의를 한 게 아니라 이심전심이었던 것이 그렇게 겹친 건 아니었을까. 그거는 내가 노회찬 의원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네. 지금은 네, 뭐 그거는 확인할 길이 없고. 그럼 아니다. 이제- 중간에서 전달한 수석 보좌관 분한테 물어볼까? 캠프에서 그럼 계속 근데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게 그걸 보는 순간에 노회찬 의원이 봤어. 네. 확인까지 했는데 이미 자기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면 또 직접 물어봐야죠. 본인한테. 그리고 다른 보좌관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수석 보좌관이 2명이잖아요. 네. 다른 보좌관 분이 아까 이창원 씨가 얘기하는 그 얘기를 했어요. 이명박이 되는 판이다. 수민아. 네가 무슨 생각으로 삼자 대결이 되고 집권할 수 있다. 요건 얘기 안 하더라. 그래도 그분 또 집권을 할 수 있다라고 내가 쓴 거에 대해서는 네. 나무라진 않으셨어요. 내가 썼던 전망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노회찬의 구도를 잡아보자. 그러니까 생산적 라이벌 구도. 그러니까 노무현 극복이지 반노무현이 아니라 네. 둘 다 노시잖아 또. 네. 한자는 다르지만 그걸로 한번 각을 잡아보자. 왜냐 이명박보다 노무현이 훨씬 훌륭한 사람인데 노무현을 카운터 파트너로 삼아야 우리가 큰다. 이게 내 논리였어요. 근데 그분이 반박을 하면서 노무현은 이제 거의 내리막이야 완전. 근데 제가 이 보고서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다. 원래. 야, 근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신문 기자들은 네. 그러니까 북한 전문 기자들이 남북 정상회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그럴 의지가 없는 사람이다. 노무현은 김정일을 싫어한다. 사실은. 예. 그래가지고 근데 나는 북한 신년사를 읽고 네. 북한의 신호를 읽었어요. 야. 난 북한 신년사 북한에 막 해괴한 논평 많이 내잖아. 폭력적인 말 막 하고 그건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트럼프는 늑다리 미치광이며 뭐 이런 거 믿지 말아요. 북한의 진심은 신년사에 나옵니다. 신년사에서 북한의 농업과 경공업에 주력하겠다라고 2007년에 발표를 해요. 그러면 이거 정상회담 해야 돼요. 밖으로 나와야 되거든. 그걸 석 달 전에 이미 예측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보고서를 낸 게 2007년 7월이에요. 네. 근데 그 보좌관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민아, 네가 어디서 들은 정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남북 정상회담은 없어. 근데 그 보좌관이 나한테 그러고 근데 그 보좌관한테 내가 너무 고마운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네가 뭘 알아. 이게 아니라 내가 그때 27살인가 그랬어요. 네. 아니다 26이었나? 26이었다. 네가 어디서 들은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이라고 했어요. 네 나름의 판단 근거가 있다라고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실에 있던 분들이 그리고 나 혼자 사실 대학생들 그런 데 부르면 전화 홍보나 시키고 그렇죠. 그러거든요. 네, 그렇죠. 내가 아까 전에 청소시키지. 청소는 안 시켰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대학생 캠프 구성원들하고 네. 노회찬 의원 식사했다고. 내가 안 가게 된 이유가 나는 이미 대학생 캠프가 아니었던 거야. 사실은. 밥이 맛이 없어서가 아니었구나. 그쪽에서 날 중책으로 받아들여서 진짜 중책을 맡겼고 보고서도 내가 쓰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하고 나서 그 보좌관하고 나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둘러싼 의견이 갈리고 난 얼마 안 있어서 네. 내가 캠프에 안 나가 귀찮아서 약간 휴가 가고 싶고 해서 여자친구한테 차여서. 여자친구한테 차인 그것도 있었고 네. 내 생일날 차였다니까 나 불쌍해.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캠프 도대체 뭘 했길래 차였냐? 그게 궁금해지네. 생일날. 생일날 오늘 만나자고 했는데 그러다가 어쩌다 차였어요. 예, 참나 만나자고 했다가 차였어. 생일날 남자친구 안 만나주고 차는 사람도 있나? 딴 남자 그래가지고- 있었네. 아니야, 딴 남자는 없었어요. 그건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냥 자체적으로 휴가를 내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그냥 산책이나 하고 있었는데 복귀했더니 2, 3일 뒤에 그때 남북 정상회담 발표가 났어. 한다고. 네. 8월 달에 한다고. 곧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보고서에 10월에 한다고 썼거든. 이야. 근데 8월에 한다고 발표가 나니까 그 선배가 날 불렀어요. 보좌관이. 야, 네가 옳았어. 네가 맞췄네. 이런 말 하지 않고 네. 수미나 정세 분석팀 들어올래? 네, 그때는 노회찬 의원이 여론조사 더 많이 나와. 그런 상황이었는데 수미나 정세 분석팀 들어올래?
우리 본선 준비하자. 예. 그 본선 준비를 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진보신당 정책위 의장으로 유명하신 고인이 되신 분인데 네. 고 이재영 선배. 네. 그분은 내가 그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또 정세 분석팀에 들어오는데 야 정세 분석팀 들어갔는데 민노당의 브레인들이 쫙 들어오는 거야. 와, 씨, 내가 이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됐구나. 그리고 우리가 BBK 막 조지자고 우리도 찾았어. BBK랑 도곡동 이런 거 막 비비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또 웃기는 게 정세 분석팀 구성원들이 쟤는 뭐야? 이러지 않아. 나를 바라보는 표정이. 그리고 막판에 우리가 하다 안 되니까 황우석 문제를 꺼내자. 아. 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권영길 의원의 황우석의 흑역사가 있어. 민노당 정책연구원들이 황우석을 팔 때 네. 파헤칠 때 권영길 의원 사실 권 의원 나름대로 수습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당은 황우석 박사의 연구에 대해서 치하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나중에는 그 연구원들한테 상처가 되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가 까기로 했어요. 근데 내가 말렸어 마지막에. 아니 말린 게 아니라 검토를 요청했어요. 왜냐하면 노회찬 의원도 조금 이 부분에서 걸리적거리는 게 있을 수 있다. 노회찬 의원도 처음부터 끝까지 황우석에 대해서 막 같이 그 연구원들하고 파진 않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걸 해도 막 받아주는 거야. 내가 뭐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읽어드리면 받아가지고 막 심각하게 검토하고. 난 너무 고마워요 그분들한테. 내가 20대 중후반밖에 안 된 사람이었는데 예,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네. 넌 뭔데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좋은 경험입니다. 네. 저도 사실 20대 때 문화계에 소위 말하는 뭐 선배들이 너 이 새끼 뭐야 이게 아니라 되게 칭찬을 해줬던 것 같아요. 물론 뭐 나름의 재능이 있었겠지. 네, 그러다 보니 천집장도 그랬을 거 아니야. 이렇게 뭐 교지에 들어가면 네. 선배들이 물론 사람도 없었겠지만 아무도 없었어. 저 새끼 제가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있었겠지만 되게 중요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어떤 막 이렇게 열정이 폭발할 시기에 어떤 선배들을 만나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굉장히 크게 좀 좌우되는 것 같네요. 오히려 내가 시의원 되고 초창기에 네가 뭔데 그런 반응을 많이 받았죠. 네. 그리고 내가 시의원을 열심히 하니까 후반기에는 없어졌어 그런 평가가. 아무도 우습게 안 봐요. 근데 낙선했지. 재선 못하고. 내가 지금 네가 뭔데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는 게 지금이야 씨발. 팟캐스트 정치자 게시판에 제일 많아. 자, 이 댓글 달지 말고 마이크로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지금 마이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가락 잘라야 돼 김수미. 핸드폰 던져 그냥 이거 달지 말고. 아 그러니까 핸드폰 던질까? 네. 자 그때로 그러면 돌아갈 수 자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세분석 팀에서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지잖아요. 네, 그때 우리 이길 줄 알고 정세 분석팀 활동을 했던 건데 8월 중순부터 까기 시작하는데 지는 거예요. 계속 1등 하나도 못 하고. 노회찬을 까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표도 아, 표를 표를 까기 깠는데 표를 까기 시작하는데. 표도 깠고 노회찬도 까기 까고. 시작합니다. 갑자기 노회찬에 대한 비방 동영상이 하룻밤에 수백 개가 올라오는 거예요. 네. 노회찬이 94년에 그 통일운동을 나무라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친북적 통일운동이 아니라 진짜 북한으로부터도 자주적인 통일운동을 해야 된다고. 맞는 말이네. 맞는 말인데. 네, 자주파는 왜 북한으로부터 자주적이지 못하는가라고 제가 북한 핵실험 당시에 자주파를 비판하면서 오마이뉴스에 글을 올리거든요. 네. 그로부터 12년 전에 노회찬이 나오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 변하질 않네. 난 깜짝 놀랐어요. 노회찬이 나하고 똑같은 워딩을 썼다는 거를 나중에 발견하고 놀랐는데 근데 캠프에 누구도 노회찬이 까일 수 있는 거리에 대해서 방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돼 있었어. 그걸 아니 그러니까 나 첫 12년 번째 그거 돼 있었고 두 번째는 노회찬 의원이 사실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당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진보 정당을 하려다가 못해서 시민운동과 합쳤고 그 당이 신당이 노무현 대통령이 있던 꼬마민주당 제2차 꼬마민주당하고 96년 총선을 통합해서 치릅니다. 근데 몇 달 안 갔어요. 왜냐하면 노회찬 의원이 들어갔다가 아 여기 아닌다. 하고 빨리 나갔어요. 근데 네. 민노당의 노회찬 반대파들이 야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인기 없을 때니까 야 노회찬이 노무현이랑 같은 당 했던 인간이야. 저 양반이 진보 정당의 한 길로 걸어온 인간이 아니야. 근데 딱 걸렸어. 왜냐하면 내가 96년도에 총선 때 중2 때 그 노회찬과 노무현이 같이 있었던 통합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그 당이 어떤 당인지 뻔히 알고 있었어. 빈민운동가도 있었고 노동운동가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반격이 들어가. 반격이 들어가다가 꺼리를 잡아내지. 92년 대선 때 네. 권영길 후보도 김대중 찍었어. 같이 죽을래? 다 덤벼라 이 새끼들아. 내가 당원 게시판에 조자룡처럼 나타난 거야. 다 덤벼라고. 노회찬의 민주당 경력을 욕할 놈들은 다 덤벼라. 그 우리 게시판에 또
댓글 다시는 분들 저는 천용길 김수민과 한 게 석 달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왜 침을 튀기시나? 그래가지고 막 네거티브가 막 달리고 심지어는 노회찬 그 권영길 의원이 100만 민중 대회라는 거를 대선 공약으로 내요. 네. 100만 명이 11월 달에 데모해서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네. 겁니다. 그건 나중에 2017년에 이루어지죠. 네. 저는 그때 권영길 예언자인가? 그래가지고 예. 그걸 노회찬 의원이 비판합니다. 비판하면서 효순이 미선이 때도 100만 명은 안 모였다. 근데 그거를 딱 잘라가지고 효순이 미선이 추모 시위를 비방한 노회찬이라고 동영상이 또 돌아다닙니다. 아. 근데 그 동영상은 누가 퍼뜨렸는지 잡아냈어 우리가. 광주에 무슨 NL 계열의 문화단체야. 근데 유튜브에 올라온 노회찬이 통일운동을 공격한 박홍과 뭐가 다릅니까? 이거는 못 잡아냈어요. 유튜브라서. 근데 당 선관위에서 유튜브 동영상은 조사 대상이고 광주에서 올린 그 동영상은 조사 대상이 아니래. 이게 뭐지? 그러면 둘 다 못 잡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 네거티브가 실제로 당내 경선에서 큰 영향을 미칩니까? NL 그건 모르겠어요, 솔직히. 표에 영향을 끼쳤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어찌됐건 영향을 끼쳤을 거예요. 근데 잘 모르고 있었던 캠프의 사기를 떨어뜨렸지. 떨어뜨리는 거네. 캠프를 타격시킨 건 맞아요. 캠프가 동요했어. 나만 빼고. 난 동요 안 했어. 난 준비돼 있었거든. 그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하고 홍보팀들이 동요를 안 했어. 그러면서 노회찬은 2006년 지방선거 때도 출마 안 했다. 서울시장에. 당의 열망을 저버린 사람이다. 지역구 출마를 두려워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반격에 나섰지. 막 그걸 거꾸로 뒤집은 패러디 게시물을 낸 거예요. 우리 선본원까지 속인 그걸 보고 네거티브 또 떴어 이러면서 알고 그게 오재영이라는 사람인데 노회찬의 오른팔이었던 네. 그분 또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분까지도 속일 만큼 홍보팀이 재기를 발휘해가지고 노회찬 허위 인터뷰를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노회찬 당신은 왜 고려대학교에 들어갔냐? 서울대에 들어가면 너무 엘리트주의적으로 보이잖아. 그리고 왜 서울시장에 출마하지 않았느냐? 대통령 하려고 뭐 이러면서 예, 그런 거를 만들어냈는데 또 한편에서는 동요하고 또 일선 당원들 중에서도 지역 당원 모임 때 네. NL 당원이 그 노회찬 후보 지지하신다면서요? 그 민주당 출신이에요. 그러면 그 일선 당원이 에이 왜 그러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민주당이네? 그러면 그 사람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영향을 좀 끼쳤던 게 NL이라는 조직의 구성 형태를 좀 이해를 하면 쉬운데 일단 당시에 천용길 네. 편집장도 학생 네, 당원, 저도 학생 당원 학생 당원이 아니었죠. 아니고 네, 아니었는데 민주노동당에는 뭐 관련되어 있는 건 없었고 관련된 건 없었고 근데 그 조직이 보면 어떻게 움직이냐면 다들 내가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을 놓고 누가 더 강연을 할 때 당시에 대학가로 강연을 많이 다녔으니까 특히 세 분이 네. 누가 더 강연을 재밌게 했지? 그래서 노회찬 의원이 인기가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NL 조직의 경우에는 활동가가 소수가 있고 네. 이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이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영향을 끼치는 당비 정도만 내는 관심을 가지는 요렇게 있는데 그렇죠. 뭔가 증거를 가지고 네. 노회찬 의원이 통일에는 별로 뜻이 없는가 봐라고 이야기만 했을 때는 노회찬 의원 그런 분 아니시던데 이렇게 나오는데 야 영상 봤니? 이거 봐봐.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네. 확 넘어가는 거죠. 그 하룻밤에 수백 개 올라온 건 상식적으로 합숙이거나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한 세력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 동영상만 보면 NL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 타이밍이 네. 그러니까 하룻밤에 되게 하룻밤에 수백 개가 올라왔어요. 조직적으로 민주노총 갔다는 거잖아. 온갖 진보 사이트에 수백 개가 올라왔고 심지어 한겨레 신문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돼서 사설로 썼어요. 노회찬에 대한 네거티브를. 그 심상정 후보는 그에 비하면 홀가분하게 선거운동했죠. 처음부터 3등이었고 NL하고 사이 틀어지니까 바로 NL 까버렸고 네. 노회찬은 가운데 찡겨버린 거예요. 이게 선거가 가운데 찡기면은 답이 없어. 안철수가 2012년 대선 때 진 이유를 난 알아요. 가운데 찡겼거든. 가운데 찡겨서 이길 수도 있어 마크롱처럼. 근데 그건 또 사례가 특수 사례예요. 그렇죠. 난 그때 여실히 깨달았고 우리나라는 그때 더하지. 그래서 내가 이현재 위원장한테 지난 편에서 얘기드렸던 것이 삼성 미국 그걸 강조했었어야 되는 게 가운데에서 빠져나오려면 삼성 미국 강조해서 판을 바꿔버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던 건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오히려 권영길 심상정이 한 묶음으로 보일 정도로 네. 노회찬이 더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우리를 내보내면 표를 많이 얻습니다라는 말만 했어요. 근데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어떤 식으로 여론조사를 하느냐.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3명 중에 1명 뽑으라고 일반 국민한테 던져요. 네. 그러면 노인정에 노인 또 권영길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권영길 50% 넘게 나오지. 찍어주지는 않을 텐데. 네. 그 나중에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니까 따로 구해가지고 상세 지지층 사이에서 노회찬이 제일 높아. 그걸 왜 모르냐고. 심상정 후보는 좋은 분이지만 인지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지지도는 떨어졌고 권영길 후보에 대해서는 식상함이 있고 내 주변에 내 친구들도 당연히 민노당은 노회찬인 줄 알았대요. 제일 스타였긴 스타였지 네. 그 당시에. 그리고 자, 그때 제일 물 올랐을 때야. 그렇죠. 그 시기를 놓친 거예요 우리가. 2007년 그래서 9월에 이제 결정이 나잖아. 네. 네. 아, 권영길로 그렇죠. 그렇죠. 후보는 결정이 나고. 그럼 네. 그 뒤로는 어떻게 돼요? 그 결정 그날 상황을 좀 그날 또 참 웃기는 상황이 있었는데 2007년 9월 9일인 걸로 기억납니다. 그날은 그때는 나도 정세 분석 제가 이제 궤적이 이렇게 되죠. 상황팀에서 시작했다가 정세 분석. 정세 분석팀 넘어갔다가 그다음 나를 홍보팀으로 넘긴다는 말도 있었고 노회찬 후보 수행을 하면서 그냥 단순 수행이 아니라 기록하는 옆에서 그래서 인터넷에 올리는 네. 그걸 취재라 그럽니다. 네. 취재 담당으로 돌린다는 얘기도 있었고 심지어 정책 공보물의 모든 문구를 제가 쓰기로 한다는 말도 있었고 캠프 안에서 오만 말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결국에 그 네거티브 캠페인 마타도어 방어를 하기 위해서 네. 노회찬의 정치적 경호실장이 되죠. 누가 그러더라고. 내가 쓴 말이 아니야. 내가 미쳤다고 내 스스로를 누군가의 경호실장이라고 합니까? 누가 나중에 몇 달 지나고 김수민입니다 하니까 아 당신이 김수민이냐 노회찬의 정치적 경호실장이라고. 그것도 한때지 한때.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내가 진짜 열심히 했고 역공하고 유머도 좀 넣으려고 중간중간 노력도 해보고 했는데 힘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막상 경선 들어가면 또 조직력 싸움이거든. 또 노회찬 후보는 조직력도 안 돼 지역에도. 방법이 있나 전화통 붙잡고 가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통 붙잡고 하다가 방이 부족하니까 내가 여의도 캠프에 있다가 의원실로 옮깁니다. 전화 캠프가 원래 의원실에 있었거든. 네. 근데 의원실 갔는데 자리가 없네. 그래서 나보고 의원 자리에 앉으래. 그래서 내가 노회찬 의원 자리에 앉아가지고 전화를 돌려요. 야, 뷰 좋더라. 뷰 좋더라. 7층이었는데 그 방이. 옆에 심상정 의원 방이었고. 네. 근데 심상정 의원이 경선 끝나기 전에 한번 1등을 해요. 강원도인가? 옆에서 막 심바람! 우리 들으라는 듯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1등 한 번도 못하고 마지막에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네. 묶음으로 하는 수도권 경선으로 오거든요. 표가 너무 많잖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2등 해가지고 결선 투표 가겠지. 결선 투표 준비하자 이러고 있고 나는 이제 노회찬 의원 책상 앉아가지고 그 책상이 크잖아요. 네. 의원. 그런 책상에 앉으면은 다리를 한번 올려보고 싶거든. 내가 딱 3초 동안 올렸어. 책상 크죠. 1800 책상 보통.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 홍보 다 하고 이제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날이 됐죠. 근데 보통 소식이 좀 빨리 나와요. 네. 개표 현장을 보는 그렇죠. 선수들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2등이래. 2등이라는 거예요. 결선 투표 진출이라고. 네. 난리가 난 거야. 결선 투표 일단 가잖아. 네. 근데 나는 난리가 안 났어. 왜냐하면 권영길이 몇 프로 나왔는지 알아야 된다. 결선 투표 가도 못 이기는 건데 나는 권영길이 45%가 넘으면 1차에서 네. 결선 투표 가도 못 이겨. 권영길 후보가 1, 2를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보험 관계자들한테 1차에서 권영길 후보가 44 미만, 45 미만, 우리가 33 이상 이렇게 나와야 적어도 이긴다고. 근데 막 내가 주변에 아이 권영길 후보는 몇 프로 나왔어요? 난 묻는데 사람들은 내 말이 들리지 않나 봐. 예. 그러다가 이제 차에 타고 가자. 잠실. 예. 그때는 잠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차 안에서 갑자기 이만솔 네. 얼마 전에 정의당 부대표 된 이만솔 씨가 차 안에서 누구랑 통화를 하더니 예? 예. 야, 예. 옆에 있던 보좌관이 한솔아 왜 그러냐. 우리가 3등이랍니다. 2등이 아니랍니다. 잘못 오버했답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뭐 가야 되잖아. 택시 탔으니까. 네.
되게 긴 길이었거든. 여의도에서 그렇네요. 잠실까지는 잠실까지. 하염없이 긴 길이었는데 올림픽대로 타고 한참 가야 되는데. 저하고 그 보좌관분하고 택시에서 내렸는데 저 멀리서 노회찬 의원의 빨간 넥타이가 내려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얼굴 표정 너무 홀가분해 보였고 왜냐하면 내가 노회찬 의원 부인이랑 스티커 붙이는 일을 같이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맡고 있는 일이 뭐든지 간에 스티커를 붙이면은 머리가 상쾌해지거든. 단순 작업을 하면. 네, 그렇죠. 근데 처음엔 좋았는데 우리가 이게 시점 또 생각 안 난다. 경선이 안 좋아지니까 네. 부인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하기 싫다.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는데 그래서 노회찬 의원 되게 홀가분하게 끝내고 있더라고요. 진짜 그 애써 홀가분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되고 이제 뒷풀이 자리까지 갔는데 조금 고마웠던 거는 나를 안아주셨어요. 다른 사람 누가 눈치채면 안 되는데 질투할 수도 있잖아. 다른 사람한테 안 그랬는데 나한테만 안아줬어요.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캠프가 끝이 날 거고. 그렇죠. 내가 캠프 끝날 때도 나 혼자 웃고 있었는데 그 뒷풀이 자리에서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민주노동당 분당을 결심합니다. 최종 이 당은 깨야 된다. 9월에. 노회찬이 져서 네. 안아줄 때가 지금 계속 또 생각나죠. 아, 진짜 내가 수민 씨 되게 길게 봤는데 네. 우리 그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노동당도 사랑했고 노회찬이라는 사람을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 물론 뭐 팬심일 수도 있을 거고 뭐 정말 존경했던 사람일 수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런 것을 저는 떠나서 인간적으로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날 뒷풀이를 할 때는 나 혼자 웃고 있었어요, 사실. 캠프 전체. 네, 그리고 이만솔 씨는 대성통곡하고 있었고 그날 울지 못해서 지금 그때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이 이제 내가 이제 우는 사람이 있으니까 울긴 왜 우냐? 왜 울긴 왜 우냐라고 직접 타박하진 않죠. 그냥 제3자 입장에서 에이 울긴 왜 울어? 그러니까 맞은편에 있던 어떤 사람이 야 김수민 네가 좀 싸가지가 없네 이러더라고요. 그거야 뭐. 그거야 뭐. 나 알지. 그리고 이제 뭐 그 2차 디풀이 가가지고 제가 건배를 제의합니다. 네. 당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노회찬 의원이 그 말을 듣고 적어가야지 그랬어요. 근데 내 의미는 뭐였냐면 네. 노회찬 다른 사람들은 당을 혁신하면 된다. 근데 네. 내 당을 바꾸면은 새로운 당을 만들면이었습니다. 제 결심이었고 그래서 제가 며칠 뒤에 문건을 한 쪽짜리 걸 써서 친구들한테 줍니다. 민노당 깬다. 민노당 깨는데 대선 전에 깨지 않는다. 왜냐 경선은 승복하고 권영길 후보를 끝까지 밀어야 된다. 네. 최선을 다해서 밀자. 네. 그리고 결과를 보고 결과도 안 보고 나는 진짜 그 그 대선 당일 날 딱 6시에 탈당하려고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는 결과 뭐 좋든 나는 난 안 해.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야 대선 끝나기 며칠 전에 누구누구가 분당을 하러 다닌다고 정보가 들어왔어. 네. 나 어떡하지? 나 바로 12월 19일에 나가려고 했는데 그게 한 12월 15일인가 17일에 들어와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두고두고 책 잡히지. 왜냐하면 대선 전부터 그 지랄하고 다녔다. 그래서 나처럼 하는 게 맞았어. 대선 당일날 탈당하는 게 맞았다고. 그때 권영길 후보가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몇 달 더 잡혀 있습니다. 민노당에 같이 탈당한다고. 권영길 후보 그때 얼마 하죠? 3%. 3%. 그렇죠. 아예 3%. 네, 두 번째 선거보다 얻은 득표가 적었어요. 떨어졌죠. 네. 그리고 주로 밀었던 공약이 코리아 연방공화국. 그렇죠. 아예 네. 생각하기도 싫어. 코리아 연방이랑 100만 민중대랑. 민주주의랑.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냥 코리아 연방 나중에 되는 거 아니야? 권영길이 노스트라다무스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런 그러니까 관심이라기보다 상관이 없었던 네. 그냥 그러니까 유권자인 민중들이 제가 봐도 배고파서 이명박 찍고 살려주이소 막 대학생 기억나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네. 권영길 후보는 100만 민중 대회와 네.
코리아 연방 통일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굉장히 비웃었던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우리나라 민주노동당 그러니까 참신했잖아요. 민주노동당 2004년에 들어오고 나서 그러니까 노회찬 심상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스타도 나왔고 물론 뭐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권영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2번의 대선에 나왔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내는 메시지와 레토릭이 너무 정말 구시대적이다. 이게 무슨 지금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저 당은 그러니까 저 그때 생각해요. 도대체 저 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지금 시대를 제대로 읽기나 한가. 그러니까 인터넷에 접속을 하는 정당인가? 나는 그런 생각까지. 더 문제를 가르쳐 드릴게요. 권영길 후보를 경선 때 밀어놓고 대선 때 정동영 지지한 새끼들도 있습니다. 권영길도 당한 겁니다. 권영길도 당했어요. 권영길 후보가 실제로 엄청 외롭게 선거운동 했대요. 맞아. 본선 선거운동을. 나는 근데 솔직히 그때 권영길 후보 돕고 싶었습니다. 내가 노회찬을 밀던 사람이지만 똑같은 내 할 수 있는 그 기량으로 하다못해 신문 스크랩이라도 해서 드리고 싶었다고. 근데 신문 스크랩 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야. 권영길 후보도 당한 거예요. 물론 나는 3% 안에 들었네. 그래도 권영길 찍었어요. 나는 당원이니까 권영길 권영길 찍었는데 그때 전용길은 권영길을 찍었는데 아까 우리가 3%. 3%야. 그때 3%였어. 아까 지난주에 그 교지 이야기하면서 그때 대선 특별호를 냈어요. 네. 대선 앞두고 권영길 후보를 제일 앞에 다뤘어요. 이게 당원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저도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들 중에서는 노회찬이 되어야 된다,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당시 선거가 마치 우리 2017년 대선과 비슷했어요. 네. 이미 그러니까 끝났어. 이미 끝난 선거였고 그러면 권영길 후보가 얼마를 득표하느냐가 앞으로 진보정당의 이정표가 될 수 있겠다. 근데 이미 끝났는데 네. 지금 우리 시간이나 체크합시다. 아, 우리 그래, 얼마 한 거예요? 우리 지금 도대체? 아직 2007년에 머물러 있어 지금. 근데 뭐 이제 노회찬과 저의 관계 이렇게 중심으로 접근해야 될 네. 것 같은데 그분하고 저는 그때 제가 이제 서로 안을 때 이후로 계속 멀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싫어서 멀어진 게 아니라 싸워서 멀어진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상황이. 왜냐하면 민노당 분당할 때도 노회찬 의원은 분당 반대파였고요. 네. 저는 선도 탈당했어요. 네, 2007년 하여튼 뭐 선도 탈당했고 진보신당 갔을 때는 노회찬 의원이 첫 지역구 출마를 합니다. 노원에. 근데 나는 노원은 저기 뭐 노회찬 의원 당선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나는 내 가까이 있는 데부터 시작하겠다 하면서 제가 서대문구 살았으니까 서대문구 선거를 했죠. 총선을. 그리고 그때 너무 없는 살림에 선거를 해가지고 내가 그걸 보고 저 정도면 내가 시의원 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렴풋하게. 그리고 실제로 그 이듬해 제가 2년 뒤에 시의원 출마. 근데 그 전에 이제 진보신당은 나가리 되죠. 네. 원내 진출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2.94%가 나왔어. 네. 비례대표로. 심상정 노회찬 둘 다 떨어지고.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진짜. 네. 그래서 제가 표현을 했죠. 우리 진보신당은 빗속에서 버스를 놓쳤다라고 표현했죠. 국회 가는 마지막 버스를 놓쳤다. 이게 운명. 그 다음 날은 엄청 맑더라고. 나 아직도 기억난다. 그 다음 날 엄청 맑더라. 왜 비가 그날 내려가지고 그거 안 내렸으면 홍정욱이 졌어. 그러다가 저도 2009년 2월 정도에 그때 민노당하고 진보신당이 다시 이제 울산 재보선 한다고 단일화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사실 상극인 사람이 나왔어요. 조승수. 민노당을 적극적으로 깨고 나간 사람. 네. 진보신당에. 그다음에 민노당에는 김창현이라고 NL의 거두. 네. 두 사람은 단일화 난 못할 거라고 봤어 처음에. 그리고 못해도 잘하면 이길 수 있어. 왜냐면 워낙에 민노당 강세 지역이니까. 네. 여론조사에서도 막 3파전 나오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단일화 되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된다. 네. 당을 깨놓고는 그냥 한나라당을 이기기 위해서 단일화 하는 건 아니지 않냐. 근데 내 말 안 들어주더라고 사람들이. 그리고 그 민노당 쪽에서 조승수 비난 성명 내니까 나도 내 모임 쪽에서 김창현 비난 성명 냈어요. 네. 그걸 협상해서 좀 쓰면 안 되나? 단일화를 하더라도. 야 민노당에서는 조승수 우리 당에 너 조승수 싫어하는 사람 많거든. 우리도 그렇거든. 이렇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단일화는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내세웠던 조건부 명분 있는 단일화는 아니었어요. 그냥 단지 플레이오프, 예, 영혼 없는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처럼 그걸 보면서
이렇게 되면 다시 합당하겠네 하고 저는 탈당합니다. 빠이빠이. 나 그리고 정당 활동 안 해. 탈당하죠. 아, 민노당 분당을 막 하고 노회찬 의원 또 총선 준비할 때 국회에서 출판 기념회 하거든요. 네. 그때 만납니다. 노회찬 의원하고. 그때 저는 노회찬 의원 비판을 많이 하고 있을 때였어요. 민노당 분당 문제로. 근데 노회찬 의원 부인께서 저를 네. 보시더니 되게 안쓰럽게 이렇게 서울에 보내놓은 조카 보듯이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또 한동안 못 보다가 아예 진보신당 또 탈당을 결국에 해버리니까 볼 일이 없는데 2009년에 11월쯤에 칼라 TV에서 네. 뭐라 그러죠? 후원의 밤? 네. 후원의 밤 하면 내가 또 그 서빙해야 되거든. 네. 서빙하는데 노회찬 의원이 날 보고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나 이렇게 멀리서 보시더라고. 김수민 아닌가? 근데 부르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무슨 나쁜 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근데 나는 어차피 탈당했잖아 또. 네. 그리고 그분 귀에도 들어갔을 거라고. 그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또 못 뵙다가 이듬해 내가 시의원 출마를 하게 되잖아요. 네. 시의원 내가 당선되고. 네. 근데 그분은 3%로 서울시장을 엄청나게 힘들게 끝내잖아요. 그렇죠. 욕도 와,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나? 두 사람이 동시에 잘 되는 거 불가능한가? 근데 아니 당도 다르고 나는 무소속이었어요 그때. 노회찬 의원 진보신당이고. 예. 네. 근데 나는 잘 됐어. 네. 시의원 당선됐고. 근데 노회찬 의원은 3% 그냥 3%가 아니라 한명숙 지지자들한테 거의 전화 그러니까. 폭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한명숙, 노회찬 나왔던 선거잖아요. 그거 노회찬 때문에 한명숙 진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때 정말 조금 이런 얘기 한명숙이 노회찬 광기 같아서 광기. 광기 맞아요. 아. 덤벼 씨. 한명숙 후보가 노회찬 표 뺏을 궁리할 시간에 오세훈 표를 뺏어오거나 투표 안 할 사람 표를 잡는 게 맞아요. 3% 남아있는 그거 뺏어갖고 뼈다귀까지 가져가야 됩니까? 막판 그리고 노회찬 후보가 사퇴했잖아요 그때. 한명숙 이길 것 같아? 사퇴한다고? 심상정 사퇴했지만 유시민 못 이겼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노회찬 의원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도록 궁지에 몰아넣고 사실 그걸 보면서 제일 아쉬웠던 게 저는 심상정 의원이 당시에 먼저 사퇴를 던지면서 경기도지사였죠. 네, 네. 그 화살이 노회찬 의원한테 돌아간 게 그게 더 가슴 아팠어요. 그러니까 심상정도 사퇴인데. 당 밖의 화살은 노회찬한테 네. 가고 당 내의 화살은 심상정한테 갔습니다. 네. 너 왜 사퇴했어? 네. 정말 그러니까 우리나라 진보의 늘 역사 갖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같아 한반도 같아 나는 진보들이 이 열강에 끼어가지고 항상 피해받고 네. 너 씨 누구한테 줄 설 거야. 그래서 아유 참 하여튼 제가 그거 보면서 진짜 정말 이게 민주당은 당시에 어떤 느낌이었냐면 진짜 이 새끼들은 정말 나쁜 놈이다. 그냥 그분과의 만남 조우만 생각을 해봅시다. 네. 그래서 2010년 6월 지방선거 딱 제가 당선됐을 때 노회찬 의원한테 문자를 한 통 보냈는데요. 뭐 언젠가는 그러니까 같이 만나자는 표현 아니었어요. 뭐 넓은 바다에서 볼 일이 있을 거다. 그건 뭔지 모르지. 나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했던 말 같아요. 노회찬 의원이 수고했어요. 난 답장이 안 올 줄 알았어. 난 위로하려고 보내드린 문자였지. 네. 혹시 아니 위로를 드리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내 만족이지. 그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근데 답장이 왔어요. 의외로. 그동안 수고 많았죠. 내가 출마하신 걸 알고는 계신가 싶기도 했거든요. 네. 알고 계셨겠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네. 귀에 들어가지. 네. 어느 통로로 가든 들어가기 마련인데 그렇게 해서 있었고 그 다음에는 또 한동안 뭐 뵙거나 연락이나 이런 건 못합니다. 못하다가 내가 기억이 좀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기억나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2014년에 네. 노회찬 의원이 구미로 옵니다. 정의당 의원 아니었지 그때. 의원도 아니었다. 그 삼성 엑스파일로. 네. 네. 노회찬 의원하고 또 스쳐 지나간 적이 있었구나. 어디 정치발전소인가 어디에서 행사하는데 정치인들 엄청 많이 부르는 행사가 있었어요. 네. 그때 이철이도 평론가, 이철이 의원 또 오고 했었는데 그날 노회찬 의원 그 전날에 의원직 박탈됐거든. 노회찬 안 오실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오셨어 또. 근데 그때도 인사 못 드렸어. 나도 왜냐하면 내가 일부러 피해다닌 게 아니라 스텝이었어. 인사들이 만약에 우리 조였다 노회찬 네. 의원이. 그럼 인사했지. 같이 얘기하고 우리 조도 아니었고 어디 나는 저기 정동영 의원 옆에 있는 조였는데 그래서 못 만나다가 이제 2014년에 구미로 오신 거예요. 4월 22일이었나? 세월호 참사 얼마 뒤였죠. 네. 진보 정치 강연한다고 오셔가지고
뒤풀이 갔죠. 뒤풀이 갔는데 이제 노회찬 의원은 정의당이잖아. 네. 그럼 노회찬 의원 옆에는 정의당 구미지역위원장이 앉아야지. 네. 그분이 당연히 앉아야 되는데 갑자기 자고 자리를 바꾸자고. 네. 예. 그 다른 사람들도 네가 거기 앉아라 이러더라고요. 그 자리에는 저에게 못마땅한 분도 있었거든요. 평소에 생각이. 네. 노회찬 의원 옆에 앉게 됐어요. 옆에 앉아서 뭐 농담도 하고 그때 녹색당이랑 정의당이랑 과천시장 단일화하고 있었는데 네. 그걸로 살짝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티격태격도 한번 살짝 하고. 근데 이제 끝날 때 돼서 이제 집에 가는데 되는 거지. 되는 건지 내가 어떻게 알아? 되는 거지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좀 또 뒤숭숭한 일이 있었어. 민주당이 후보를 낸다 만다 내 지역구에. 그날이구나 또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만나 뵌 거는. 그게 아마 마지막. 그 되는 거지라는 말 속에 그러니까 김수민 평론가가 출마한 선거에서 당선되는 거지라는 것도 있었겠지만 녹색당으로 정당을 시작하고 만들어가기 시작한 녹색당이 앞으로 되는 거지라고 물었던 게 좀 너무 포함되어 깊이 생각하는 있지 거 아닐까? 않았을까? 예. 그러면 그 2014년의 만남이 이제 마지막 예, 만남. 대화를 하는 마지막 대화를 한 건 마지막 만남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게 또 인연이 돼서 노회찬 의원이 제 재선 때 선거 추천사를 써주십니다. 네. 화려한 진용이 완성되지. 그렇죠. 홍세화, 조국, 조국, 노회찬. 노회찬. 그게 인터넷에도 보면 나오는데 근데 이게 비밀이 있어요. 그 노회찬 의원의 멘트가 있거든요. 네. 노회찬 의원의 한 말 같을 거예요. 근데 내가 쓴 거다. 이름만 빌리고 써달래요. 네. 그쪽에서 써달라고. 근데 노 의원하고 직접 연락하지 않고 네. 보좌관 중에 한 분하고 연락했거든요. 네. 근데 내가 맞춰서 써줬는데 다른 사람들이 진짜 노회찬 의원이 쓴 줄 알았다고. 네. 너무 비슷했던 것 같다. 생각해 보니까. 지금 생각난 것은 노회찬 의원이 경선 끝나고 2명의 학생을 2007년 시점으로 네. 잠깐 돌아갈게요. 2명의 학생을 잡아둬라라고 했는데 1명은 잡았어요. 근데 나한테는 연락이 없었거든요. 네. 무슨 그 한 명이 이만솔 지금 정의당 어떻게 부대표. 알았어? 어떻게 알았지? 네. 이만솔 씨는 그 이후로 노회찬 의원실 보좌관도 했나? 네. 보좌관도 하고 당직도 거칩니다. 근데 저는 부르지 않더라고요. 그 나도 안 갔어. 나는 캠프 해단식도 안 갔어. 왜냐면 바빠서 나 빨리 복학해야 됐거든요. 학기가 시작돼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 경선을 미뤄가지고 이 새끼들이 내 학점 챙겨줄 것도 아니고. 여자친구한테도 차이고. 와 완전 걸렸네. 완전 걸려들었네. 민노당이면 모르겠어요. 네. 진보신당이었으면 시원 안 됐을 거야. 민노당이면 됐어. 민노당은 판이 됐거든요. 네. 구미에 원래 민노당 조직도 세고 인동 내 지역구에 지자 많아 민노당. 네. 진보신당은 나갔으면 떨어졌을 거야. 니는 떨어지지 말라고 뭐 보내주신 거 무소속인 상태로 나갔다가 내가 녹색당 하는 거에 대해서도 나쁘게 보시지 않는 것 같았고 나도 참고한 게 내가 녹색당 녹색당 너무 작아. 민노당보다 훨씬 작고 민노당 거대 정당이야 녹색당에 비하면. 근데 그게 노회찬이 민중당 실패하고 진보정치 추진위원회 할 때가 네. 녹색당 시작할 때랑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분의 과거를 또 참고하기도 했었죠. 천집장은 좀 네. 짧게 우리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니까 네. 정치인 노회찬에 대해서 조금 평가를 해주시죠. 저는 노회찬 의원일 때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연이나 네. 이런 데는 잘 가지 않았거든요. 제 기조가 아니 책 보면 되지 강연을 왜 들어라는 기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들어야 되잖아. 아 지가 말하고 싶으니까. 못 참지. 그러니까 그래서 노회찬 의원 강연이 아마 제가 학교 다니고 있을 때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만 1년에 2번씩은 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하는데 그때는 못 보고 2007년에 경선할 때 민주공당 당원도 아닐 때 불러서 아마 계명대 캠퍼스 네. 대명동 캠퍼스에 있는 술집에서 처음 뵀는데 저도 그때 처음 뵀는데 의외로 TV에서 보는 그러니까 유머러스하거나 유쾌한 모습이 많이 없었어요. 아 맞아요. 샤이한 분이었어요. 네, 그리고 진중한 분이었고 그 이후에는 주로 뵀던 게 진보신당 이제 다시 민주공당과 통합하는 단계에서 당시 제가 진보신당을 막 타서 취재를 하면서 뭐 회의 때나 이럴 때 뵀었는데
늘 약간 미간이 찌푸려진 듯한 맞아요. 모습을 봤었어요 당시에. 그 TV 토론 때도 그런 표정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노회찬은 뭉글뭉글하다 그러고 네. 어떤 사람들은 노회찬 자꾸 인상 쓴다 그러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움이 들었던 거는 왜 음악을 사랑하고 네. 그 풍류를 좋아하는 이 한 사람의 얼굴을 그렇게 찌푸려지게 만들었을까. 저는 노회찬 의원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일 먼저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게 정의당 후원에 후원금을 보내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노회찬도 못 버텼는데 그 다음 사람들은 누가 버틸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 대구에 있는 정의당의 정치인들이 과연 버틸 수 있겠냐. 네. 노회찬 의원을 거기서 끝나지 말고 조금 더 나은 사회로 가고자 한다면 지금 옆에 있는 진보정당 정치인들을 조금씩 눈여겨봐줬으면 좋겠다. 네. 저는 노회찬 의원은 그러니까 한국 정치의 미래 같다라는. 그러니까 난 정치 미래 같다는 거요. 그러니까 미래. 그러니까 난 정치인이라면 노회찬 정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악기 하나 정도 연주하고 어느 자리에서나 네.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여유롭고 유머러스하고 네. 그런데 정책 능력이나 또 일하는 능력 이런 것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회찬이라는 사람은 되게 슈퍼맨 같은 이미지인데 근데 그럼에도 호빵맨.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근하잖아. 가까이 있는 사람 같잖아. 근데 그래서 또 냉정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캠프 있을 때 복도에서 자주 마주쳤다. 한 시기에. 근데 맨날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나를 보면은 이렇게 살짝 웃고 아무 말도 없이 지나가. 그래서 저는 좀 한국 정치인 앞으로 정치를 지망하는 사람들이나 정치인을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도 네. 노회찬이라고 하는 사람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저는 노회찬 의원은 예술하셨으면 참 잘하셨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저런 사람들이 저 정도 집요함과 네, 저 정도의 고독과 그 예술은 조직이 없어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러니까 나는 토론에 나왔을 때 그냥 무대 위에 있는 한 명의 아티스트 같았거든. 그러니까 토론회를 휘젓는 사람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기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었고. 네네. 그래서 저 양반은 정치 안 하고 정말 예술 했었으면 진짜 잘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노회찬 의원이 다음 생에 혹시 태어나신다면 복잡한 정치하지 마시고 정말 자신의 무대에서 끼를 마음껏 펼치는 예술인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다 보니까 김수민의 주로 2007년 한 해 정리 그리고 20대의 어떤 정리 같은 느낌이 좀 들었는데 그게 다가 아니지 나의. 그렇습니다. 우리 김수민이 싸가지 없어도 또 우리 눈물이 있는 남자야. 눈물 부분 삭제. 눈물 부분 삭제. 끝으로 마무리해 주시죠. 마무리는 두 분 말씀이 다 마무리였던 것 같아요. 제가 뭐 할 말이 더 있겠어요. 할 말 더 있지만 할 만한. 네, 너무 많이 얘기한 것 같아.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오늘 아마 이 업로드 되는 날이 7월 31일일 겁니다. 네. 제가 일부러 골랐어요. 7월 31일이라는 1일을. 왜냐하면 조봉암 선생, 죽산 조봉암 네, 선생이 네, 네. 이날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장 조레스라는 프랑스 정치인이 있습니다. 프랑스 좌파 정치, 사회주의 정치의 거의 아버지죠. 그 전에도 물론 사회주의자들이 있었지만 굉장히 그걸 집대성해서 프랑스 좌파를 통합해냈던. 그런데 또 극우파 청년에 의해서 반전 운동 와중에 암살당하셨던 네 그분들의 기일인데요. 노회찬 의원은 기일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이렇게 저희가 방송 일정을 조정하다 보니까 네. 이날 같이 7월 31일에 노회찬 1편은 또 전에 나가는 거니까 네. 이날 또 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 또 장조레스, 조봉암 이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 보시라. 요걸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불판을 갈고자 했던 이번 방송이었는데 다음에는 또 김수민의 뉴스 밑장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겁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정치인 노회찬. 근데 저 오늘 느낌은 우리가 정말 노회찬이라는 사람을 정말 사랑했다. 셌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되게
좀 울컥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김수민의 뉴스 밑장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